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마감 시황 및 향후 일정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하루 시장 마감을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다음 날 또는 다음 주의 시장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한번 핵심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 세 번째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이게 이제 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 내용들이 다 조금씩은 연결되어 있으니까는요. 끝까지 방송 청취 부탁드리겠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4%, 코스닥도 0.4% 각각 상승하면서 마감되는 하루였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각각 1950억, 9169억 매수를 보여줬고요. 개인들만 1조 1000억 원 정도의 매도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개인들만 4285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각각 1700억, 2500억 정도의 순매수 흐름들을 나타내는 양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인들과 오늘 기관들 쌍끌이 순매수해주는 모습이었고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지수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전일 마감된 뉴욕 증시도 상당히 좋았어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이 됐죠. 자, 미 증시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 생각했던 것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위험도가 좀 낮다. 이렇게 또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안도 랠리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그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어떤 이제 요소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박스권의 흐름들이고 큰 박스권 안에 또 작은 하나의 박스권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국내 증시에는 이제 주도주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 테마별 종목별로 굉장히 빠른 어떤 순환매성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도 그렇게 체감하기에는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12월만 되면 이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라는 산타는 안 오고 매물만 드립다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죠. 다만 28일 이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락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점차 완화가 될 거고 28일 이후에는 다시금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 시장이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턴상으로 봐도 역헤드 앤 숄더 패턴에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28일 이후에는 점차 좀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 조심스럽게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아직 그 전까지는 테마별 업종별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빨리 도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사서는 승산이 없는 장이 아닐까.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를 어떤 이제 포인트로 보고 이렇게 좀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도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던 종목들이 갑자기 이슈 터져서 뜬금없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올라가는 종목을 좀 쫓기보다는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재료나 일정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게 있는 종목들에 좀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그런 이슈가 부각이 돼서 슈팅이 나오면 거기서 대응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요런 이제 매매를 좀 펼쳐간다면은 그나마 좀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전하면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의 어떤 주도주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마별 순환매가 좀 빨리빨리 일어나는 그런 순환장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은 한 28일 이후에 조금 어떤 방향성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업종별 동향 및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업종이 강했는지 한번 좀
지도를 들여다보면 자, 시장은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많이 산 것 같은데 희한하게 또 보면은 그렇게 잘 간 건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 지수가 안 좋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올라는 가는데 종목이 이게 너무 차별화가 심한 거죠. 가는 놈만 가고 못 가는 종목들은 철저히 소외돼 버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전차가 그나마 강한 장세였다.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운송장비 업종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 위아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했죠.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그나마 그냥 삼성전기만 체면 치레를 하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쪽은 소폭 상승 정도로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가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차 쪽에서요. 이제 내연기관 대신에 전기차로 바꾸고 연구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이런 소식이 오늘 좀 긍정적인 하나의 역할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삼성전기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전기가 반도체 패키지판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삼성전기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삼성전기 관련주들이 강한 어떤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차 업종들이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가 좀 더 강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종목 쓸어 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역시나 이제 매수 집중되는 모습이었고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순으로 전차 군단이 상위권 매수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LG전자나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모비스로는 순매도 흐름들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코덱스 레버리지, LG화학, 기아, LG이노텍 이런 쪽으로도 매도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순으로 매수를 보였죠. 역시나 기관도 전차를 쓸어 담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반대로 뭐 타이거, 차이나 뭐 전기차, 그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다음에 뭐 LG화학이나 뭐 이런 쪽 현대건설, SK텔레콤, 크래프톤 쪽으로는 좀 매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는데 매도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강한 어떤 이제 매수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차 군단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앞으로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업종 내에서 향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전기전자 중에서 반도체 업종이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오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드디어 방향성을 위로 잡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간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관련된 어떤 반도체 소재 장비 뭐 이런 부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기조가 결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요 며칠 사이에는 금융투자가 많이 사요. 얘네들이 웬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금융투자에서 들어오는 어떤 최근 이런 강한 매수는 순수 배당이 목적입니다. 배당 먹고 딱 나가려고 들어오는 어떠한 수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8일 이후에는 금융투자 들어왔던 물량들 대규모로 청산되면서 나갈 수 있어요. 특히나 연초나 이런 때에 금융투자 배당 목적을 달성하면 매도 물량이 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이 샀어요. 기관이 많이 샀고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많이 샀는데 아마 이제 배당락이 28일 뭐 이렇게 29일이죠. 28일까지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배당을 노리고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이 수급은 배당 목적을 달성을 하는 순간 29일부터 또는
그 이후부터는 계속 매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터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 투자의 어떤 매수는 큰 의미를 두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는 항상 이제 반도체 쪽 향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업종은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어떤 특징주 및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중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텍사스의 정유 시설이 폭발이 됐다. 그래서 휘발유값 급등 부채질하나라는 뉴스가 이제 나왔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느냐? 흥구석유 다들 아시죠? 흥구석유, 그다음 중앙 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특징주였는데 얘네들이 오늘 강세를 보인 거는 미국 텍사스에서 정유 시설이 폭발을 했다. 이게 오늘 이제 하나의 상승에 좀 이유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특징주 중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차기 대선 주자가 2030년까지 뭐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하겠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주항공 테마가 조금 오늘 부각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AP 위성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강한 어떤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죠. 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삼성전기 관련주들 또 강한 상승 흐름들을 오늘 이제 보였는데 삼성전기가 반도체 패키지판에 1조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타이거 일렉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 뭐 램테크놀로지 이런 램테크가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타이거 일레 요 종목이 강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삼성전기 이슈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역시나 삼성전기 수혜주로 올라갔고 마이크로 프렌드 이런 종목들 또한 역시나 삼성전기 관련 어떤 이제 수혜주로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향후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이렇게 보면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쪽에서 아직 가지 못한 소재, 장비, 부품주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FA 반도체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갔는데 조정을 좀 준다면 역시나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그네틱스는 오늘 이제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안 보는 게 좋겠죠. 항상 좀 주가가 가기 전에 보는 게 좋다. 아직 안 간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고 이미 갔다면 그런 종목들은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는요. 역시나 이제 원익 IPS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나 이런 것들 좀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쪽도 역시나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또 수혜주가 되겠죠. 장비주로서. 그다음 뭐 솔브레인 이런 쪽 아직 안 간 쪽도 많이 있으니까는요. 이런 쪽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양 ENG나 이런 종목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바닥을 좀 탈피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 관련 어떤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동시에 우주항공 테마로도 엮여 있거든요. 아까 요새 이제 개별 종목들의 어떠한 이제 타점을 잡거나 이슈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업종은 반도체 쪽을 봐야 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개별 종목 테마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봐야 될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예요. 내년에 또 누리호 발사가 있잖아요. 내년 이제 2022년 한 5월경에 또 누리호 발사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모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결국에 우리는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 중에서 아직 많이 못 간 것들을 봐야 된다.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이제 종목들이다. 요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12월 27일 월요일 증시의 일정 뭐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일 날 비블록 거래소 NFT 마켓 서비스 오픈을 한다 그래요. NFT 관련주도 혹시 움직이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 스펙 20호가 신규 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고, SK 머티리얼즈 상장 폐지가 된다네요. 이거는 이제 흡수합병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건데, 뭐 나쁜 상장 폐지는 아니고요. SK하고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합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소멸되고 하나는 이제 존속하는 건데,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흡수합병되면서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종목별 추가 상장 이슈인데요. 뭐 아이큐어, KHENT, NK맥스, 대양금속, 멜파스 등이 추가 상장 이슈들이 있으니까 체크해서 보시고, 그다음 바이오플러스가 보호예수 해제, 수성이노베이션 보호예수 해제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호예수 해제라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은 못 팔게 되어 있었던 어떤 주식들이 그게 이제 기간이 다 돼서 팔 수 있게끔 보호 예수 기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즉 언제든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또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2021년 12월 24일 오늘의 마감 시황 및 향후 일정들 체크해 봤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그런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